오늘은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시간이 지나서라도 전 남친, 전 여친에게 연락이 오게 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상대방이 이별을 통보할 때 우리는 너무 갑작스럽지만 상대방의 말을 들어보면 한순간에 이별을 결심한 게 아닌 경우가 많아요. 똑같은 문제가 계속 반복돼서 힘들었고 더 이상 해결할 수 없다는 생각에 우리에게 고정관념이 생겼다고 해요. 제외하신 많은 분들의 데이터를 볼 때 상대방이 헤어질 때 선입견이 생겼다고 말한 경우 제외는 단기보다는 장기적으로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일주일 내에 재해가 되는 빠른 재해가 아니라 적어도 한 달 이상이 장기적인 재해를 해야 한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람은 이성과 감정을 조절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성적인 사람은 감정 통제 능력이 강하고 감정적인 사람은 감정 통제 능력이 약합니다. 그런데 이성적인 사람, 감정적인 사람 관계없이 감정 조절이 쉽지 않을 때가 있는데 바로 내가 미친 듯이 갖고 싶은 게 생길 때, 소중한 걸 정말 잃어버릴 것만 같을 때는 누구나 이 감정 조절이 쉽지 않습니다. 이성적인 사람이더라도 이런 상황에서는 나 원래 안 이랬는데 하면서 감정이 앞서는 모습을 보이게 돼요. 재회의 큰 핵심은 바로 이 감정선을 자꾸 건드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감정 통제 능력이 좋은 이성적인 사람조차도 감정 조절을 어렵게 만드는 거예요. 연애 초반에는 감정의 활동성이 크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서로 익숙해지면서 감정의 활동성이 점점 줄어들게 됩니다. 그에 반해서 서로 다투는 횟수가 늘어나고 똑같은 문제가 반복되다 보면 이성의 활동성이 점점 커지게 돼요. 이 시기에 서로 서운함을 표현하고 치열하게 문제를 해결하는 시기를 보내면 더 돈독한 관계로 발전할 수 있는데 서로 갈등을 바라보는 해결 방식이 다를 때부터 문제가 생깁니다. 갈등을 바라보는 해결 방식이 다른 건 이성적인, 감정적인 성향과도 관련이 있어요. 감정적인 사람은 상대적으로 서운함을 표현하는 횟수가 잦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성적인 사람은 갈등이 생기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같이 서운함을 표현하기보다는 내가 참지 뭐 하면서 상대방을 최대한 이해하려고 노력해요. 그런데 문제는 이해가 되지 않아도 그냥 참아버리는 일이 반복되어서 쌓여버리는 거예요. 서운함을 표현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우리 관계에서 갈등이 종종 있지만 크게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참고 참던 사람의 인내심에도 한계가 생기는 시기가 찾아오면서 더 이상 노력할 자신이 없어. 더 이상 노력할 힘이 없어. 이성적인 사람은 참다가 갑작스럽게 이별을 통보하게 됩니다. 서운함을 표현하던 감정적인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갑작스럽죠. 그럼 이렇게 단호하고 이성적인 사람과 어떻게 해야 재해가 될까요? 그 방법은 바로 예측을 깨는 행동을 하는 거예요. 사람이 예측을 깨는 행동을 직면하면 이성이 조금 휘청거립니다. 저럴 애가 아닌데 왜 저런 행동을 한 거지?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하게 되고 궁금한 감정, 불안한 감정들이 마구 생겨나게 돼요. 우리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이 큰 시점에 새로운 감정들이 유입되어서 자극을 받으면 감정의 회전율이 매우 빨라집니다. 그래서 정말 재해를 원하면 예측 못한 상황들을 자꾸 만들어줘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헤어짐을 통보받고 나서 감정이 앞서다 보니까 상대방이 예측하는 행동들만 하게 되어버리죠. 조급하고 불안한 마음에 모든 게 끝인 것만 같아서 붙잡는 횟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그렇지 않아도 우리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이 너무 많은 상대방은 더욱 부정적인 생각이 강화되어 버릴 수밖에 없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반복된 문제로 지쳐서 헤어짐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단시간에 내가 바뀌겠다고 말하는 행동으로는 거의 재해는 불가능합니다. 상대방과 헤어질 시기에 좋지 않은 감정들이 많이 쌓였다고 하더라도 이전에 좋은 추억들이 많았고 여러분이 상대방에게 잘해준 기억들이 많았다면 그걸 믿고 상대방이 예측하지 못한 행동들을 하셔야 합니다. 우선 우리는 이별을 인정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해요.
상대방 입장에서는 이별을 통보하면 당연히 우리가 붙잡을 줄 알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 예측이 깨지면서 상대방은 이성이 휘청휘청 거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SNS 관리와 지인들을 통해서 우리의 가치를 높이는 방법인데요. 헤어지고 제 영상을 찾아오면 무조건 SNS 관리하라고 하니까 좀 흔해진 느낌이 있는데 SNS 관리는 필수입니다. 헤어지고 SNS를 통해 나의 상황들을 간접적으로 전달하는 게 별게 아닌 것 같아도 재회를 하신 분들의 가장 큰 무기로 사용이 되었어요. 적어도 3주에서 한 달 동안은 업데이트도 하지 않고 정말 아무것도 하지 않고 놔둬야 합니다. 상대방이 우리에게 이별을 통보했다는 건 우리가 지금 다른 사람을 만나도 된다는 거고 우리의 가치가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예요. 그렇게 우리의 가치가 많이 떨어져서 이별 통보를 한 상태인데 이별을 인정하겠다고 말해놓고 돌아서자마자 SNS에 미련 뚝뚝 의미심장한 메시지를 쓴다거나 이별 프로필 뮤직을 연속적으로 올리면 상대방은 우리를 어떻게 생각할까요? 상대방에게 안정감을 주게 돼서 기고만장해지고 아직도 본인 때문에 힘들어하면서 SNS에 감정 표현을 하는 우리의 모습에 내가 만났던 사람이 이렇게 감정 기복이 심한 사람이었나? 할 일이 없는 건가 하면서 실망하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또는 상대방을 붙잡은 지 며칠 되지도 않은 시점에 갑자기 과하게 잘 사는 티를 낸다거나 누군가 생긴 듯한 사진을 바로 올려버리면 상대방은 어떻게 생각을 할까요?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울고불고 붙잡았던 우리가 헤어지고 얼마 되지도 않아서 잘 사는 티를 팍팍 낸다면 뭐지? 벌써? 라는 생각이 잠깐은 들 수도 있지만 대부분은 일부러 본인을 자극하려고 올린다는 걸 알 거예요. 결국 상대방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고 우리의 가치를 내리는 것밖에 안 됩니다. 그렇게 계속 폭풍 업데이트를 해버리면 그런 사진도 익숙해지고 우리에 대해 좀 궁금하고 아쉬워하려는 생각이 들려고 하다가도 뻔한 우리의 모습에 안심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상대방 마음에 우리에 대한 부정적인 시간이 줄어들고 정말 궁금해할 때 올려야 효과적입니다. 헤어지고 최소 3주에서 한 달 뒤부터 올리시면 되시고 올리는 주기는 너무 자주 올리지 말고 여자분들은 1주에서 2주에 하나씩 남자분들은 2주에서 2주 반에 하나씩 정도 올리시는 게 좋습니다. 원래 SNS 업로드 주의가 있다면 그 패턴에 맞춰서 하시는 것도 좋아요. 헤어짐의 원인과 상황에 따라 사진의 종류는 조금씩 달라질 수는 있는데요. 마지막에 우리가 상대방을 많이 붙잡았고 상대방에게 권태기, 반복된 문제로 우리의 가치가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라면 우리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사진들을 올려야 합니다. 상대방이 궁금할 수 있도록 제3자의 시선에서 찍은 사진을 올려주시면 되시는데요. 다른 사람이 나를 찍어주는 사진을 보면 사람 마음이 또 궁금해지거든요. 누구랑 갔지? 왜 저길 갔지? 뭐 했지? 그리고 기본적으로 상대방이 좋아하는 이상형의 비주얼적인 포인트가 살아있는 사진을 올리시는 게 좋습니다. 재회를 성공하신 내담자분들이 실제로 많이 하신 사진들을 공유해 보려고 하는데요. SNS 사진들은 여자분들이 정말 센스 있게 잘 올리세요. 몸매나 스타일링에 자신 있다면 전신샷, 모습이 나오도록 찍어주시고 혹시 그게 불편하시면 나중에 자신 있는 몸을 만들고 난 후에 찍으시고 얼굴에 집중적으로 반신샷 정도도 충분합니다. 남자분들은 정말 몇 가지 포인트만 잡아주시면 되세요. 예전 영상에서 바프를 많이 추천드려서 바프 사진을 프로필에 도배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너무 과하면 또 그게 좋지만은 않습니다. 너무 노출된 사진을 많이 오픈하면은 조금 부담스러울 수가 있어요. 오히려 실루엣으로 멋진 몸이 부각되시는 사진이 훨씬 고급집니다. 그리고 남자분들은 어깨나 비율을 만져주시는 게 좋습니다. 요즘 아이유 사진 찍기 방법을 정말 추천드리는데요. 간단히 방법을 설명해 드리면 1번, 핸드폰을 거꾸로 듭니다. 카메라 렌즈가 아래로 오게 드는 거예요. 그리고 2번, 사진 찍는 사람은 핸드폰을 우선 배꼽 정도에 놓고 핸드폰 든 손의 손목을 자기 몸 쪽으로 꺾는 거예요. 그리고 3번, 그렇게 인생 사진에 나올 때까지
계속 찍는 거예요. 사진을 찍어줄 친구에게 아이유 사진 찍기를 먼저 보내주시고 서로 공부하신 다음에 그렇게 찍어주세요. 정말 다리 길이 차이가 확연히 나고 키가 엄청 커 보이고 얼굴은 작아 보이고 사진을 잘 찍지 못하시는 분들도 진짜 쉽게 잘 찍을 수 있어요. 아이유 사진 찍기 방법은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무보정인데도 정말 매직입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넓은 어깨를 좋아한다면은 요즘 어깨뽕들이 굉장히 잘 나와 있더라고요. 어깨뽕들을 넣어주시는 것도 좋습니다. 또는 어깨를 활짝 펴고 찍은 다음에 어깨를 넓혀줄 수 있는 보정 어플을 사용하는 방법도 있어요. 그리고 내가 연애를 하면서 상대방만 바라보고 상대방을 구속했던 느낌을 줬던 연애라서 권태기가 온 상황이라면 외향적이면서 동적인 취미 활동들을 하는 모습들을 보여주세요. 예를 들어서 서핑을 한다든지 가평 빠찌에 가가지고 수상 레저를 한다든지 골프도 좋고 테니스도 좋고 캠핑이나 여행처럼 다양한 활동을 하면서 사람들과 친목 모임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도 좋습니다. 여사친, 남사친이나 이성 문제로 헤어졌다면 조신한 사진 위주로 올리는 게 좋은데요. 자기 관리를 하면서 내면이 건강해지는 정적인 취미, 예를 들어서 등산도 좋고 그림 그리기, 커피 만들기, 자전거나 사진 찍기 같은 사진들을 올리시는 것도 좋아요. 그리고 헤어짐의 원인이 미래에 대한 불안함이나 불확실 때문이었다면은 자격증을 따거나 자기 개발을 하거나 현명하게 투자를 공부하고 성과를 내는 모습들을 보여주는 것도 좋습니다. 지금은 헤어짐의 원인이 됐던 부분들을 개선하고 있다는 모습을 SNS나 지인들을 통해서 슬쩍슬쩍 어필하는 정도, 딱 그 정도까지만 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 시기에 올리지 않기를 부탁드리는 빛추천 사진들이 있습니다. 꽃과 나무 사진, 반려견 사진만 도배되어 있는 프로필, 외로워 보이는 풍경 사진, 느낌 없는 음식 사진, 미련 뚝뚝 떨어지는 감성 글귀, 오글거리는 감성 글귀입니다. 서로 떨어져 있는 상황에서는 SNS가 어떻게 보면 서로 소식을 전달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 될 수도 있는데 사진 하나하나가 굉장히 큰 전달력이 있거든요. 근데 이런 사진들은 조금 처량해 보이기가 쉬워요. 그리고 너무 과하게 화장한 것 같은 느낌으로 보정된 그런 사진은 노노입니다. 특히 남자분들 보정 어플을 사용하시다가 마치 화장 느낌 나는 사진으로 올리시는 경우도 있는데 혹시 조금 부담스러운 건 아닌지 헷갈리시면은 여사친들에게 꼭 물어보고 올리시는 걸 추천드려요. 나 보정 어플 사용했다 느낌이 나는 사진은 절대 안 됩니다. 어떤 사진이든 자연스러움이 관건이고 고급져 보여요. 그리고 카톡 프로필이 없는 상태로 유지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이건 자신이 없어 보여서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이렇게 SNS 관리를 열심히 하다 보면 사귈 때는 실망했던 모습들이 개선된 사진의 모습으로 전달되면서 자연스럽게 사진이 나의 이미지가 되어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상대방 입장에서는 이렇게 할 수도 있는 사람이었지, 이런 부분도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나의 가치가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상대방이 처음 우리에게 느꼈던 감정들을 느끼면서 설레임이 찾아오는 시기가 옵니다. 설레임이 와서 감정 영역이 이성 영역보다 커지는 시점부터는 비로소 제외 확률이 올라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별 후 상대방이 겪게 되는 애매한 감정, 단순히 궁금한 마음들이 넘어서서 불안감, 상실감, 아쉬움의 감정들로 인해서 재회 확률은 올라가는 겁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헤어짐을 통보한 사람도 절대 쉽지 않고 똑같이 힘들어요. 나중에 후회하게 되면 어쩌지? 두려움도 있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이런 감정들이 커질 수 있도록 기다릴 만한 충분한 시간을 줘야 합니다. 우리가 헤어질 때 가졌던 감정들을 상대방도 갖게 되고 이때부터 상황이 역전될 수 있어요. 상대방에게 예측 못한 상황으로 이별이라는 건 정말 끝이다 라는 상실감을 철저하게 심어주면서 나의 매력들을 상대방에게 전달해주는 거예요. 사람은 나보다 높은 가치에 있다고 생각되는 사람에게 끌릴 수밖에 없습니다. 상대방을 다시 만나기 위해 애쓰는 모습을 절대 보여주시지 말고 나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나에게 투자를 하셔서 나의 외적인 매력과 내적인 매력을 최대한으로 끌어올리시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야 상대방이 단순히 후폭풍의 감정에 머무는 게 아니라 그 이상으로 재회까지의 결심을 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제는 상대방이 힘들 차례예요. 여러분, 항상 응원합니다. 오늘도 힘내세요.